활동하고 있는 약간 정말로 제대된 조직에서 세팅하는 회사가 저희 SGN, 지니언스, ML소프트, 프라이빗 테크놀로지. ML소프트는 STP를 기반한 GTNA고요. 프라이빗 테크놀로지는 VPN이나 SSL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시큐어 프로토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추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니언스는 납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GTNA를 구현하는 GTNA 계열입니다. 저희하고 SGN이 GTA 아키텍처를 전체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모여서 한번 실증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이제 어떻게 과제가 두 개로 나뉘어 발주가 됐습니다. 5번짜리 연구 과제로 두 개가 나뉘어서 발주가 됐고 수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발주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로 컨소가 분해가 됐습니다. 분해가 됐고 4개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이제 했고 어제 날짜로 2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SJ 솔루션즈가 주관을 하는 컨소시엄과 프라이빗 테크놀로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SJ 솔루션즈가 주관 기관이고 SJN이 참여 기관, 그다음에 지니언스가 참여 기관,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를 담당하는 소프트캠프가 참여 기관으로 들어왔고요. 수요 기관으로는 넷마블, 부동산 114, 그다음에 삼성전자 1차 벤더인 ST,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인 NHN 클라우드와 세카스 모델로 런칭을 같이 하자는 합의를 해서 NHN 클라우드가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빗 테크놀로지 쪽은 아마 타이거 CNS라는 회사랑 같이 컨설팅 회사랑 들어왔는데 거기는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의 단독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증 과제를 통해서 11월 30일까지 과제인데 기사나 가기부는 제품의 연동과 표준 모델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GTA의 연동 모델과 표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라고 새로운 보안 트렌드를 주장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세미나, 클라우드 세미나와 또 공개적인 언론에 대한 보도 자료, 또 정부와의 행사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고 또 저희 컨소시엄은 이제 10월 정도나 11월 사이에 저희의 결과물을 가지고 원데이 하루 종일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로 트러스트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증명해 드리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인사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클라우드 보안의 배경과 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정말로 어떤 회사가 리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트렌드인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나 기술적 자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성실히 답변드리고 컨설팅할 수 있는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세션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철 부회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SJ 솔루션즈 시큐리티 서밋 2023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및 구축 전략을 주제로 SJ 솔루션즈의 박재혁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재혁 과장님은 현재 PM센터 전략 기획팀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 솔루션의 전략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SJ 솔루션즈의 박재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J 솔루션즈 시큐리티 서밋 2023 제로 트러스트 도입 및 구축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박재혁입니다. 아까 방금 저희 부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가 알려진 영어 키워드가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보통 네버 트러스트, always verify라는 관점을 가지고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버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always verify라는 관점은 항상 검증을 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밑에 이제 STGT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저희 STGT의 솔루션 네이밍이고, 이거 제로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구현된 하나의 솔루션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기여나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SG GT에 대한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 기여 및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출연된 죄송합니다. 크게 제로 트러스트가 출연된 배경과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 등에 따라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굉장히 대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통 내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뭐 협력사나 이 정도로 이제 구축을 해서 많이 그런 업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코비드19 사태 같은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 형태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형태로 또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형태로 가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APT 랜섬웨어 같은 그런 지능화된 사이버 보안 위험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고, 여전히 저 부분은 지금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정답을 제시 못하고 있는 하나의 분야인데, 특히나 이 제로 트러스트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경계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페리미터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계 기반 모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경계를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계 기반 모델로 구축이 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네트워크 기반의 IPS5, VPN 같은 TMZ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형태가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APT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대응이 어렵다는 그런 관점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것이 2010년부터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의 접근 방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묵적 신뢰라고 그러는데, 이 암묵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 기반 모델에서 보통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계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경계 외부는 신뢰하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 경계 내부는 신뢰하는 영역으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벽 바깥에는 위험한 존으로 보고, 내부는 안전한 영역으로 보는 약간 그러한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죠. VPN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에 접근을 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업무 환경에 관계없이 비신뢰 원칙, 네이버 트러스트 원칙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K방역 사례인데, 지금은 정책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종료가 된 상황이지만 최근까지도 이 K방역이라는 정책을 바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한 2~3년간 이렇게 계속 해왔었죠.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국가에 입국을 할 때는 신분 확인하거나 보안 심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심사가 끝난다 그러면 트러스트라는 관점으로 입국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이제 K 방역 사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권이나 입국 심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 플러스로 예방 접종 증명이라든지 PCR 확인서를 통해서 동적으로 지금 입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에서 이게 다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단순히 트러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트러스트라는 관점을 적용을 해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입국을 한 내부 국가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었죠. 실시간으로 뭐 QR코드 인증을 통해서 동선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의심 증상 시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고, 실제 자가격리라든지 발열 체크를 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도 일부 시설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형태가 가장 제로 트러스트에 부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0년에 미국의 포레스트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처음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주장이 되게 됩니다. 2014년에는 이제 구글의 비욘드 코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보안 모델이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제 상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욘드 코프에서 이제 VPN 없이도 기업 내부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됐었는데, 사용자의 네트워크의 위치라든지 그 사용자가 위치하는 환경을 사용자의 네트워크 위치와 상관없이 디바이스 인증과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보안만으로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나왔던 게 비욘드 코프 모델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니스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스페셜 퍼블리케이션 SP800-207이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이 이제 또 특별 반응물 또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서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이라든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 구현 방안 등에 대해서 방법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실제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수변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미국에서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나 이제 국방부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형태로 이제 앞으로는 정보보호 정책이든 국방 형태가 가야 된다라고 이미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4년 말까지 모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과 예산을 다 수립하라고 이미 행정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저번 달에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전략이 있는데,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도 제로 트러스트가 한 10대 번 정도 언급이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과 제로 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까지 타깃 레벨을 잡고 단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 레퍼런스를 또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정책 포럼을 발족을 해서 작년부터 저희 회사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정부 정책 기조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 여기서 2023년 4월, 저저번 달에 신보안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25년까지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추진 일정을 실제로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로 트러스트 안내서가 6월 또는 7월에 발간될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 정책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CIS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그런 CISA라는 기관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머추리티 모델이라는 것을 2021년에 처음에 1.0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로 트러스트가 성숙도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단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제시하는 것은 트래디셔널, 어드밴스드, 옵티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구분을 하고, 정보보호 섹터로는 아이덴티티,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프라먼트,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데이터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저번 달에도 2.0을 발표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모델도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P800-207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이제 시냅을 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도 해외에도 정확하게 이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에 부합하는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바탕으로 솔루션이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또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나 구글의 방금 말씀드렸던 비욘드 코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T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GTNA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액세스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을 기준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설명하는 기업들이 이제 팔로알토나 아루바 네트워크, 시스코, 아카마이 같은 기업들이 보통 GTNA를 기준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IAM이라죠.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세일포인트라든지 옥타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제로 트러스트를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각자 잘하고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여전히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 이슈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 수립 이슈로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갖춘 벤더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역시나 단순하게 어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SI 형태로 여러 솔루션들을 한 번에 노력을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VPN이나 이런 파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계봉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고, 다른 기관에 따르면 37%의 조직들은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필요한 자원이나 이런 기술력의 부족하죠.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저게 단순히 솔루션을 도입하면 끝날 문제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또 기술도 투자하고 연구에 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복잡성도 있고 기존의 솔루션들도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또 그런 인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스템의 역시나 완벽한 도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런 성숙도 모델 형태로 체계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니스트 SP800-207에 나오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정보보호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 있는 이제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관점이 있는데,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이 서브젝트와 그 다음에 있는 시스템이 써 있는데,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나 혹은 모바일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앙에 있는 이 펄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 정책 이행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정책 이행 포인트는 상단의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펄러스 디시전 포인트, 펄러스 엔진과 정책 펄러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점으로 위에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된 상태를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펄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로 정책을 이행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왜 이걸 하는 것인가?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고 칭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야 될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저희 또 시스템 보안 관점으로 굉장히 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강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이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J-CTA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J-CTA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니스트 SP800-207 GTA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구성을 하고 있고, 한 장으로 요약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 관점과 이 중앙에 제로 트러스트 정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엔진,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내부 보호를 위한 또 세 가지 전략이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는 역시나 강력한 신호 인증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신호 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책적인 건데, 단순하게 뭐 2차 인증이나 뭐 이런 MFA를 뭐 여러 가지 붙여서 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런 보안 상태를 바탕으로 동적으로 MFA를 적용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을 하고 하는 모든 디바이스는 지속적인 디바이스 검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필수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할 때 ID 패스워드나 이런 2차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정책 시스템에서는 역시나 이런 제로 트러스트 동적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까지 안전하게 접근하더라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보호를 위해서 또 세 가지 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이제 800-207 GTA 모델에 맞게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 개발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 서브젝트가 있는 시스템 부분을 저희는 UE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관점인데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업무용 PC에 대해서 저희 타겟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안티머리어나 보안 패치 관리, 보안 수준 평가 리스트를 바탕으로 리스크 스코링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스코링을 바탕으로 트러스트 스코어를 도출해서 트러스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트러스트 스코어를 상회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제 펄러스 디시전 포인트 관점으로는 저희 아이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니스트에서도 PDP 형태는 아이캠으로 가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아이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덴티티 크레덴셜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에 적절하게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스코링을 바탕으로 이제 신뢰 점수, 트러스트 스코어라는 것을 이 PDP에서 설정을 합니다. PDP에서 설정을 해서 동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사용자 디바이스가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제 팸 게이트, 플러스 엔포스먼트 포인트, 실제 이행을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단의 디시전 포인트에서 설정이 된 결정이 된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이행을 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있는 서버 시스템을 관점으로 서버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소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동적인 접근 제어가 이행을 한다는 그런 관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서버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서버 시스템에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내부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팸과 CWBP 신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정책 지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PIP라고 그러는데 정책 지원 포인트 또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신기반의 APT 탐지 및 대응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 장으로 다시 플로우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역시나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까지 접근할 때는 지속적인 보안 상태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동적인 접근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스태틱하게 접근제를 하는 것이 아닌 이런 동적인 접근제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씩 좀 상세하게 좀 더 텍스트를 내려서 설명드리는 건데 엔드포인트 관리적인 측면, UEM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티모리어나 패치 관리 측면, 보안 수준 평가 같은 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보안 수준 및 평가 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 항목을 바탕으로 리스크 스코링이라는 걸 도출해서 리스크 스코링 바탕으로 트러스트 스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안티모리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시그니처 패턴 기반에 하는 형태는 당연한 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텔리전스 형태를 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더 강화된 안티모리어 형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패치 같은 경우 역시 보안 패치가 바로바로 나오면 적용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적용하고 있고 보안 수준 진단 및 평가 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수십 가지 항목을 과연 그 사용자 디바이스가 과연 충족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리스크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KM이라고 하는 아까 정책 통합관리 플러스 디시전 포인트 관점인데 IKM에서 아이덴티티 크레덴셜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정책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한다 그러면 사실 끝도 없지만 가장 쉽게 유카원 측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관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의 사용자와 인간의 디바이스만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인간의 시점에서 사용자가 디바이스가 접근을 하는가라는 관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또 어디에서 접근하는가, IP나 맥 또는 디바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위치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어떻게라는 항목이죠. 정책적인 측면, 역할과 정책, 접근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으로 과연 보안 수준 평가를 하고 관련 통제를 하는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부분을 이 IKM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지만 요약을 한다 그러면 완전하게 인증되고 인가된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한해서만 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정적 평가가 아닌 동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자 디바이스의 인증과 접근 정책 및 접근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PEP 정책 이행 포인트로는 저희 시스템 보안 게이트웨이로 팸 게이트웨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특권, 우리말로는 특권 접근 관리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서버 시스템 앞단에 게이트웨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CQ가드 AM 같은 SAC 형태를 좀 더 개비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바탕으로 이제 동적인 실제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이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순하게 사용자 디바이스가 리소스 서버에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접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디바이스 보안 평가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동적인 보안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연결을 차단하거나 붙이는 그런 형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PDP, 즉 IKM에서 트러스트 스코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 포인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저희 회사에도 감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보호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보호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냐면 앞서 서브젝트와 PDP, PEP를 통과해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안전하게 접근을 했지만 이 내부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팸인데 앞서 말씀드린 팸과 조금 다릅니다. 서버에 설치되는 에이전트 기반의 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접근 통제라든지 명령어 통제, 프로세스 통제 뭐 이런 관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WPP 관점으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관점을 적용해서 이 호스트 IPS라든지 호스트 파이어월, 안티머리아, 애플리케이션 통제 관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넷,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으로 저희는 컨테이너 보안적인 측면과 애플리케이션 통제 관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이 회색 그림을 보시면 조금과 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간과 구간을 뛰어넘는 형태의 공격을 보통 노스 사우스 형태의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보통 공격 같은 경우는 보통 경계 기반 모델 방식인 파이어월이나 IPS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차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클라우드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죠.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결국 가상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VM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보호 조치를 했지만은 옆에 있는 리소스에서 넘어오는 이런 레이터럴 무브먼트 또는 이스트 웨스트 같은 리스트 웨스트 형태의 어택을 탐지하기가 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보호해야 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보호 조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자체에 대해서 이런 팸이나 CWPP 관점을 적용을 해서 보다 세부적인, 보다 세세한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내부 보호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 정책 지원 측면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측면을 적용해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UEM에서 통합 엔드포인트에서 관리해서 단순히 시그니처 패턴 방식이 아닌 인텔리전스 저희 자체 인텔리전스 방식을 연동을 해서 보다 확실한 이런 안티머리어 대응할 수 있는 머리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CM 기반의 APT 탐지 및 대응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도 서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PC 쪽을 보완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바탕으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그 비업 베이스라인을 도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APT 탐지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과 대응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은 옆에 있는 이 그림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시각화적인 측면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지원 측면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정책적으로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시각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재택에 관계없이 서버, PC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고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런 시각화 시스템을 3D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위에 있는 그림 5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시스템이나 PC에서 발생하는 경로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띄우는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실제 행위가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사용자 행위 재현에 대한 TTI 모니터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감사 형태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플로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시화 형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SGA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한정으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좌측부터 서브젝트와 서브젝트가 이용하는 시스템 디바이스에서 UEM, 안티머리어, 패치 관리, 보안 수준 평가 등을 제시를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이제 PDP, PEP 관점으로는 저희 나이캠과 팸 게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스템으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팸, CWPP, 시넷 관점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책 정보 포인트로 지원 포인트로 보안 시각과 위협 인텔리전스 신 관점의 APT 탐지 및 대응 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은데 SGGT의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측면을 이제 언급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SGGT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GTA 원칙에 부합하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하겠다고 하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외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또는 뭐 시스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은 정확하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부합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GTNA 관점으로 네트워크 관점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보통 PEP나 PDP 관점으로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UEM과 PDP, PEP, 또 PIP까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내부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2021년에 4년에 100억 정도 규모 되는 제로 트러스트 연구 과제 사업을 계속 지금 수주하고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도 이제 키사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실증 사업에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저희 자회사인 이제 SGN과 또 이제 데이터 쪽에 강점이 있는 소프트 캠프,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점이 있는 지니어스와 함께해서 제로 트러스트 컨소시엄 형태로 또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또 고객사 측에 많은 이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SGA 솔루션 시큐리티 서밋 2023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중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GA GTA 솔루션이나 전략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